이 YN택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 주식 매매 같은 거 잘 못하니까 좀 묻어놓고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싶다. 그래서 장기 보유해서 높은 수익을 좀 거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YN택을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YN택은 전남 여수화학단지 폐기물 처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골프장 해운 레미콘을 이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요. 제품을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을 많이 버린다는 얘기죠.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크게 좀 비중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근처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즉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곳은 증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폐기물 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그 포지션을 갖고 있냐면은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이 안 되니까 버리지 못하게끔 해요. 근데 쓰레기를 뭐 안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그 방향을 갖고 있냐면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높여버립니다. 그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더 높은 돈을 부과시켜요. 즉,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그 수수료가 증가하면은 그것이 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형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국내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에요. 아직 19년도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에 폐기물 매립장이 51개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요걸 지금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서 매립장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규제를 강화하냐면은 매립장에 그 정부에서 규정하는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침출수가 흐르잖아요. 그쵸? 환경 오염이 되는 거죠. 그 소각장도 그래요. 이 소각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것도 공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지금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는 56개 이제 업체가 51개로 5곳이 퇴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독점적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금 시장지가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매립장의 경우는 지역 민원,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허가가 안 돼요. 잘 허가 절차도 까다롭고요. 잘 안 돼요. 허가가 난다고 해도 실제 그것이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 11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청주시에 폐기물 매립 시설이 허가가 됐어요. 환경 영향 평가에도 통과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면 뭐합니까? 주민들 생각은 다르잖아요.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청주시 시민들이. 그러면은 청주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낸 국회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 시장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걔들이 정치적으로 과연 그 다음에 재선에 나갈 수 있을까요? 청주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는 국회의원들 깜짝 놀고 시장도 깜짝 놀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통과가 됐는데 허가를 결국 불허가 됐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게 처리 시설이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일반 매립장이 있고 이제 지정 매립장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지정은 정부 지정 매립장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동물, 사체, 그리고 또 이제 독극물, 보통 이제 화학단지에서 이제 나오는 폐기물들이 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잖아요. 환경에도 나쁘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병원 폐기물,
병원에서 나온 폐기물도 세균 감염이라든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시설을 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처리 단가가 좀 높아요. 마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입니다. 쓰레기는 넘쳐 흐르는데 매립장은 없고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고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매립 단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도에 있습니다. YN텍은 제가 이 종목을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금 전국에 새롭게 지금 매립 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쓰레기를 매립할 그 땅이 없어요. 좀 있으면 이것이 다 한계치에 도달하는데 YN텍은 사실 그 슈퍼개미 박용욱 씨가 저한테 한 5년 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내가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냥 요즘 뭐 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YN텍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메모한 게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메모 종목 메모해서 박용욱 씨 그래서 전남 여수화학단지 환경 관련된 사업 메모를 제가 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추천을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때 추천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YN텍이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때 박용욱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그걸 상업지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건물도 짓고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 그쪽 종목을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최근에 YN텍이 그쪽에 상업용지로 사용한 게 아니라 뭐다? 신규 매립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170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깊이 이제 깊이도 중요하니까 이게 향후 20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N텍 쪽에서는 다른 뭐 상업시설이고 뭐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 수입보다도 매립 사업이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이 기업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폐기물 사업에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가 직접 갖고 와가지고 이제 도표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종목 분석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만든 건데 그 리포트 일부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18년도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왔어요. 전국 폐기물 발생량 일간 톤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2018년도, 2019년도는 어떨까요? 더 증가하겠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득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경제 성장이 계속 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돼서 좀 아쉽지만은 연간 2%씩 계속 증가하는 구조잖아요. 그럼 소득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제품도 많이 구매하게 되고 그만큼 많이 버리게 되겠죠.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매립장이나 이런 처리 시설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규제 때문에 축소가 되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부 쪽에서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배 올랐어요, 거의. 매년 정부 쪽에서 올려요, 이거를. 어느 정도 올려면 연평균 21%씩 이 수수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른 비유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일반 제조업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파는데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쳐봐요. 연평균 21%씩 올리는 기업이 국내에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리고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전에 올린다고 해서 판매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올리지도 못해요. 경쟁사하고 이제 제품 그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지도 못하고 만약에 올리는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던 기업에 한해서만 올릴 수 있죠. 연구 개발. 그래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제품을 만든 기업에 한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시장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최첨단 기술. 그쵸? 차별화된 뭐 이런 거. 그게 과거에 다 돈을 썼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데 YN텍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가격을 올려주는 거예요. 연구개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들이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기업이 제품 가격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비용이 많이 들죠. 인건 비용도. 근데 폐기물 처리하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필요합니까?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뭐 기업 마음이니까. 근데 보통 이게 3D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이 아주 인건 비용에 대한 부담은 높진 않아요. 다른 그 기술적 기업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가 좋다는 얘기죠. 투입되는 비용 대비 마진율은 계속적으로 정부가 올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18년도에 갑자기 팍팍 올라갔네요. 자, 그럼 처리 수수료 가격 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냥 확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수수료 가격이. 그러니까 마진율이 지금 이젠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완전 우량 기업이죠. 지난해는 이제 27%였고 올해 1분기는 더 올라갔네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네, 쓰레기 버리는데 계절적 특성은 없겠죠. 뭐 계절적 편차 없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29%, 지난해 1분기는 21%, 그 전에는 19%. 수익성도 계속 날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무려 35%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0%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도 9%가 감소했고 판관비도 15%가 감소했네요. 이 판관비에는 보통 이제 인건비하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 얘들이 마케팅 할 거 없잖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죠. 대부분이 판관비. 이 판관비가 인건비인데 이 판관비보다 매출 성장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비용 효과가 나타난 거죠. 절감이 된 거죠. 매출 원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매출 성장 대비 네, 영업이익 성장이 더 컸습니다. 이 재밌는 게 또 다른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그 기업들은 원재료를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그렇죠? 원재료. 뭐 포스코다 그러면 철광석 같은 거 돈 주고 사오잖아요. 근데 얘들의 원재료는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또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돈 받고 사옵니다. 양쪽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얘들이. 폐기물을 얘들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쓰레기 처리 업자들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집. 그리고 수집하게 되면은 운송을 해야 되죠. 이거 좀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오늘 그냥 마스터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한테 마스터를 하고 어디서 가르쳐 준 데가 없으니까 오늘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수집이 있고요. 운반. 그리고 이제 소각 및 매립. 와이엔텍은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있는데 와이엔텍이 왜 이 기업이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고성장을 해왔냐면은 옛날에는 이 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고요.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소각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고 각각 요 전문화된 기업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따로따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다가 운반하는데 쓰레기 폐기물을 땅에다가 막 흘리는 거예요. 땅에다 흘리니까 야 이거 너 왜 흘렸어? 그래서 얘들한테 벌금을 무니까 얘들은 항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왜냐면 쓰레기를 수집하는 애들이 제대로 포장을 안 했다. 그래서 막 폐기물 막 그 침출수 같은 것들은 막 물 새고 이런 것들이 수집하는 업체들이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차에다가 실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운반만 하는 사람이지 이게 왜 우리 책임이냐.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운반을 갖다 줬는데 이게 전혀 매립도 안 되고 소각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여기다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업체들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거 뭡니까? 왜 이런 걸 갖다 주냐? 이건 다시 반품. 이러니까 얘네들이 각자 뭐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뭐 길거리에다가 막 폐기물 막 침출수 막 흘리고 뭐 매립도 안 되는 걸 아무 데나 막 갖다 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쓰레기를 이 소각도 안 하고 매립지에다가 매립해야 될 거를 야산에다가 막 묻어버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각각 이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떠한 지침을 마련했냐면요. 이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에다가 책임을 물었어요. 그 기업한테. 그러니까 기업은 아니 우리가 돈 내고 이거 처리해달라고 수집업체들한테 줬는데 이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냐? 그 정부 쪽에서 머리를 쓴 거죠. 아무튼 너희들도 책임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자 여기서 그러면 기업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삼자 책임제 이겁니다. 기업 삼자 책임제를 정부에서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집업체하고만 거래를 했었어요. 얘네한테만 돈을 주고 수집 가져가면 됐는데 얘네 이게 땅에다 흘리면 기업한테도 이제 책임을 주니까 기업은 어떤 기업을 선택하냐면은 요걸 모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YN택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수집만 따로 하는 업체, 운반만 따로 하는 업체들이 다 시장에서 도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형, 경쟁력이 높은 대형 업체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중소형 업체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각 매립 기반을 가진 요 기반을 하는 기업들은 수집도 쉽고 운반도 쉽잖아요. 사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데가 여기입니다. 소립 매각, 소각 매립.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YN택 같은 이제 대형 업체들이 그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커진 거죠. 뭐 상식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N택은 수집 그리고 운송, 매립 모든 걸 다 한다. 소각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별 매출을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 쪽이 일단 이게 소각과 매립이죠. 전체 매출 중에 이게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게 해상 운송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는 이제 영업이익이 이게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을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매출액이 전년 대비 67%가 증가를 했어요. 해상 운송은 16%가 증가했고 레미콘도 51%가 뭐 다 증가했네요. 모든 사업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이 왜 주력이냐면요. 퀴즈. 폐기물 처리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그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몇 프로일까요? 퀴즈입니다. 보통 영업이익률이 20%인 기업은 우량 기업 와 이러잖아요. 폐기물 처리 사업만 놓고 볼 때 영업이익률이 대략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평균? 퀴즈를 내야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서 퀴즈를 낸 겁니다. 무려 50%입니다. 엄청난 고만시 사업이죠. 아, 치오리님, 그래도 많이 근접하셨네요. 무려 50%나 돼요. 엄청나죠, 이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이오보다도 더 높아요, 이게. 게임 회사, 바이오 회사, 얘네보다 높습니다, 이게. 연구개발 비용도 안 들고, 그쵸? 비싼 인건비 지불도 필요 없고, 이게 가능한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성장이 뭐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네요.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해 1분기 때 한 요 정도 위치 이제 2, 3, 4분기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운동 뭐 그리고 또 이제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양이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또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그것도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안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럴 때 싸게 사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전년 대비 66%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지난해 1분기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한창일 때 1분기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잖아요. 이 정도 성장을 보인 거 보면 또 코로나의 영향을 또 안 받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연간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2022년도부터는 성장률이 좀 더 클 거예요. 최근에 이제 신규로 확보된 그 폐기물 매립장 그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낮아지면서 고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규 매립지 시설을 확보를 했죠.
소각과 매립 사업의 지속적인 단가 상승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하고 신규 매립 시설 향후 2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편하게 투자하셔도 될 종목입니다. 일단 올해 목표 PR은 한 10으로 잡았습니다. 10으로 잡고 올해 추정되는 PR은 8.0, 그리고 내년도는 한 6.8. 점점 낮아지겠죠.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2022년도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올해 지금 상승률은 약 26%가 남아있지만 한 6개월 뒤 내년 되면은 한 46%의 성장. 2022년도는 더 높은 성장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장기적으로 좀 보자. 2022년도 한번 볼까요? 2022년도 상승률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89%. 그러니까 매년 복리로 계속적으로 성장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은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을 더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재무안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니까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운전 자금이 왜 이렇게 없어? 근데 과거부터 이 기업은 유동 비율이 100%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현금 흐름이 워낙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크게 키워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 단기 순이익보다 실제 기업에 입금되는 금액들이 더 크죠. 현금 흐름이 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현재 그냥 운전 자금을 크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매월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채 비율은 80% 미만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매월 매일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동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그 주머니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재무 이 현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익금률도 46%, 네, 이 정도 수준이고요. 보시면은 네, 투자를 계속, 이거 단위가 이제 억인데 2017년도에 297억 원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 232억 원, 지난해는 3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성장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투자가 나중에는 미래 현금으로 창출이 되는 거죠. 이 영업 현금 흐름은 결국은 과거에 선제적 투자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결국은 이 지금 투자를 크게 했다는 것은 나중에 영업 현금 흐름이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겠죠. 2020년도 1분기입니다. 이건 1분기니까 좀 적죠, 금액이. 올해 지금 1분기에 76억 투자했고, 그럼 뭐 2, 3, 4분기 좀 더 추가가 되겠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마이너스 21억이 났다는 것은, 이거는 대출금을 상환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일 경우는 좋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돈을 상환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이게 또 마이너스 잡힙니다. 그래서 원래는 투자 현금 흐름과 재무 활동 흐름은 마이너스로 잡히는 게 좋고요. 요 두 개는 플러스로 잡히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Y엔통은 재무 안정성도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